오늘 이 시간에는 김수영의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시간에 자, 요새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공급 대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아주 우려스러운 현장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도 공급 대책은 실패로 유야무야 끝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을 잡으려고 공급 대책하는 건데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더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집값만 들쑤신 헛바퀴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해서 뉴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이사 대책으로 공공 공급 부지 확보 물량이 2025년까지 총 83만 6천 호를 공급한다 하는데, 자, 역세권에서는 12.3%가 있고, 일반 공공 택지에서는 20.3% 가장 비율이 많죠. 그리고 일부 정비사업 28.6%에도 공공 부지로 물량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총 83만 6천 호를 개발한다 합니다. 공급을 한다고. 자, 그런데 이 공급에 대한 이 부지 선정이 있어서 이게 주민들의 찬성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죠? 이게 공공주도 개발한다는 것은 일단은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역풍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민간 재개발로 해서 분양가가 더 높아질 건데 굳이 공공으로 해서 내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냐? 그래서 공공주도를 반대를 합니다. 민간으로 가고 싶어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지가 이사 대책 이후에 현금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빌라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공공주도 사업을 반대할 것이고 민간으로 가겠다 이거죠. 민간 개발로.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정확한 그거의 바운더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무제한으로 완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도. 자, 근데 시민들의 투자 심리가 있죠. 그리고 그 투자 심리를 잊지 못한 정부에서 공공주도 사업이라는 게 공신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는데 LH 사태가 터져버렸죠. 그래서 공공주도에 대한 LH에 대한 주도 사업을 공신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사업이 실패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됐습니다. 관계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판국인데 그 공공주도 사업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중공 아파트, 여기에 공공 재건축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중공 아파트 전경이 나오죠. 자, 공공 재건축으로 핀셋으로 각각의 지역별로 재건축 사업을 선도하겠다 하는데 이게 공공주도 재건축 공공 재건축으로 LH가 관여해서 재건축 속도를 빨리 하겠다 이거죠. 하지만 이게 분양가가 높아져 버립니다. 그죠? 자, 공공 재건축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매물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우려가 생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주도든 민간주도든 이미 투기에 대한 성향을 기름에 불을 얹듯이 서울 투자 심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서울의 전역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단지다 하면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형식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 또는 시민들의 국민들의 투자 심리를 억제해온 잠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억제가 하고 공공주도 사업 한다고 해서 투자 심리가 잠재워질 거다 하고 오판한 것이 정책의 실패 현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분양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고 또 공공주도 사업을 할 때 2월 4일 이후에 투자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만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반대하는 거고 소유자도 반대하는 거고 자, 그래서 재산권 침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죠. 자, 서울의 공공 재개발 재건축 1차 후보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공공 재개발로 하겠다는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공공 재개발 재건축 1차 후보지가 발표가 되는데 공공 재개발로는 1번부터 8번 흑석에서부터
부평, 용두, 봉청, 신설 1구역, 양평, 자, 강북 5구역까지 공공재개발로 돼 있고, 공공재건축도 신길 13 망우, 자, 용산에 있는 강변 강서맨션, 미성 근영아파트, 중곡아파트 이 5개는 재건축으로 공공재건축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가 또 선정이 됐죠. 자, 그래서 이 16군데가 또 2차 후보지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자, 1차와 2차가 후보지가 선정이 된 거 추진하는 것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공공재개발로 편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먼저 성공이 돼야 탄력을 받을 건데 과연 이게 얼만큼이 성공할지 이게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투자자들은 1차로 선정된 이 지역의 인근 지역을 구매하시는 게 투자에 그나마 좋습니다. 인근 지역을 구매하시는 거죠. 인근 지역. 그 인근 지역은 어차피 이게 중산층하고 또 도시 구조가 좀 탈바꿈되면 그 인근 지역은 먹자 골목이라든가 상가가 좀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빌라라든가 또 인근 지역에 편입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의 빌라라든가 단독주택도 주거 여건이 좀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 효과를 봐야지 그 투자지 직접 거기를 투자했다가는 너무 가격이 급등하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투자 효과를 얻겠지만 미처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을 갖지 못한 투자자들은 그 지역을 굳이 살라가지 마시고 인근 지역을, 물론 인근 지역도 많이 높아졌겠죠. 그나마 인근 지역이나 그 주변 좀 더 멀리 그 전체적인 주변 지역을 투자하시는 게 낫지. 이제는 발표된 지역을 산다고 해서 그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가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로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공공재개발 정책으로 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반드시 참고하셔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요, 자, 대출을 받고 투자하는 것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안고 투자하는 것이, 나 홀로 한 집을 거주할 때는, 자, 대출을 안고도 사지만 한 집 이상 2가구나 3가구를 진짜 투기 목적으로 사시려면, 자, 대출을 받고 사시는 것은 투자 요건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윳돈이 갖고 계시는 분, 그 여윳돈의 한돈에서 투자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자, 도피에 보듯이 소우 공공재개발 건축 1차 후보지가 있고 공공재개발 사업 시범단지 2차 후보지가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만큼도 개발 속도가 빠를지는 미지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서울은 전역이 투자 심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적으로 투자하셔야지 묻지마로 투자했다가는 이게 반드시 투자금에 대한 낭패를 보실 확률이 높다. 공공재개발 정책은 이미 헛바퀴로 안착되기가 힘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낮아졌죠. 자, 회복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정책이 운동권 출신들의 너무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정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진영 논리는 자기 편만 내 편입니다. 일반 상식이 무너졌죠. 상식과 법치와 헌법 정신 가치가 중요하지 더 이상 쇼로 하는 이미지로 하는 정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전라도이지만 전라도락에서 무조건 한쪽 당을 지지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당이 또 정책을 잘못 쓰면 또 비판할 수 있는 동력이 있죠. 그래서 맹목적인 이제 정당을 지지하는 어떤 지역색은 없어져야 봅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정권을 바꾸면 되죠. 근데 나라가 무너집니까? 자, 헌법 정신과 그다음에 상식과 그다음에 법치가 좀 강조돼야지. 지금 검찰을 때려잡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검찰 개혁이겠습니까? 검찰 개혁이 아니라 자기 편만 수사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검찰이 무너지면 기득권자들은 할개를 칩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 피부를 못 느끼겠지만 기득권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들은 경찰이 제일 무서워요. 경찰이. 하지만 고위공직자나 기득권은 경찰보다는 더 위에 있는 검찰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때려잡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찬성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경찰이 무섭지만 검찰이 뭐 어떻게 되더라도 피부에 와닿지 않죠. 서민들은. 하지만 검찰이 똑바로 서야 고위공직자들 비리가 없어집니다. 그죠? 지금 아무리 주식이 이렇게 호황돼도 주식에 대한 주가 조작했다는 검거 뉴스가 나옵니까? 지금 주식도 주가 조작이 얼마나 많이 성행되겠습니까? 그죠? 조작 세력들이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자, 이런 모든 병폐가 나중에는 잘못되면 큰 금융적인 사고가 터질 우려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뉴스에 가민해서 항상 정책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심판도 가미하시길 바랍니다. 자, 공공재개발 공급 정책이 헛바퀴가 돌아갔다는 것을 뉴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의 박일근 논설위원께서 자, 이코노믹으로 자,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일보 박일근 기자부, 자, 박일근 논설위원이죠. 박일근 논설위원께서 자, 이코노믹으로 연재를 하셨던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만 들쑤신 헛바퀴 공공주도 공급 정책. 자, 공공주도 공급 정책이 헛바퀴가 돼 있습니다. 자, 현금으로 청산될 수 있다고 알려줘도 빌라를 사겠다고 달라든다. 공공주도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보고 오세훈 시장이 규제를 풀어줘 민간 재개발로 가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시민들이 많다. 자, 용두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가 하는 말입니다. 자,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가, 자,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2호선 용두역 사이에 자리한 이곳 11만 2천 제곱미터는 지금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 가운데 가장 큰 역세권이다. 자, 동대문 용두동 하면 유명하죠. 자, 지난 6월 발표된 대도시권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서 처음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낙후된 역세권과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공공이 주도해 지구 지정으로 부지를 확보한 뒤 용적률 상향과 신속 인허가로 사업성을 높인 공공개발이다. 자, 오래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다 2016년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용두동 일대를 역세권에 걸맞은 주거 상업 고밀지구로 개발, 총 3,2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자,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막겠다 반발했답니다. 자, 무엇보다 소유권이 사실상 수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가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겨 신축 아파트 대금을 현물로 선납하는 방식이다. 자, 주민 박영선 씨는 땅 주인 중 상당수가 평생 청량리 청가물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어르신들인데 용적률 조금 올려준다고 선뜻 집문서를 넘기겠느냐고 반문한다. 자, 박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비리 등 공기업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 LH 비리 사태가 결정탑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LH를 주도한다는 사업 자체가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신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착이 되겠습니까? 자, 정부가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정작 이 일대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하고 벌집초문을 연상시키는 용두 3구역이 제외된 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자, 짜투리 땅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자 일부러 뺀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심이다. 자, 주민 재용문 씨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엔 65층, 자, 청량리역 롯데캐슬 65층까지 허가해주면서 왜 우리 땅은 개발도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했다. 자, 이처럼 주민 반대가 심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들썩이고 있다. 자, 정부는 이사대책 발표 당시 투기 방지책으로 이날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경우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 그러나 토지 주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못 받으면 사업은 추진될 리 없다. 공공개발이 무산되면 결국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입주권을 위해 이곳 빌라를 사두려는 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사 대책 이후에 자,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해도 자, 민간들은 이제 사면 되죠. 민간 개발로 하면. 그래서 민간 개발할 거라고 하고 그냥 빌라 값이 더 오른다 이겁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도 이런 기대감에 한몫했다. 자, 규제가 풀리면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더 커지는 만큼 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갈 이유는 더 사라진다 됐죠. 공공재개발에 대한 정책 자체가 다시 헛바퀴를 돌고 전면 재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1년도 안 남았는데 전면 재조정 하겠습니까? 그래서 혼란의 시국이 됩니다. 혼란의 시국. 1년 동안은 혼란의 시국입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빌라 거래는 이사 대책 직후 잠시 줄어들다 다시 늘고 있다. 자, 2월 서울 전체 빌라 거래는 자, 4,419건으로 자, 전체 동기 대비 12% 감소했으나 3월에는 4,883건으로 1년 전보다 30%나 급증했다. 빌라 매입도 지금 호황입니다. 빌라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자, 그래서 빌라 건축주도 땅이 없어서 지금 빌라를 못 짓습니다. 자, 빌라 값도 들썩이게 만든 게 현 정부입니다. 자, 부동산을 찾기는커녕 빌라 값도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 증식은 무조건 놉니다. 요즘 서울은 무조건 주택을 사고 봐야 된다는 어르신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젊은 층들은 자, 지금 힘들더라도 전세, 월세로 가지 마시고 자, 수익의 80% 허리를 쫄라매고 자, 삼시세끼를 라면을 먹더라도 무조건 자, 1가구는 첫 주택은 대출을 안고라도 주택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2가구, 3가구부터는 대출 안고 사면 안 됩니다. 하지만 1가구만큼은 반드시 주택을 구입하시라고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말을, 부모든 자식한테 말해야 되고, 서울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힘들더라도 논 팔고 소 팔고 해서 반드시 주택은 가지고 단 빌라나 아파트를 사셔야지.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사면 안 되죠. 자, 오피스텔 원룸보다는 빌라나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괜히 오피스텔 사셨다가는 가격을 안 오르죠. 오피스텔은. 자, 오피스텔은 재건축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빌라나 아파트를 사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소 팔고 논 팔고, 그죠? 자, 그래서 한 가구는 1가구는 반드시 주택을 사셔야 자산 증식이 된다. 자, 몇 년을 일해서 어떻게 1억을 법니까?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6개월 만에 2억, 3억, 10억이 번다는 거 아닙니까?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는 66억을 넘었습니다. 66억이. 60억은 얘들 장난이 아니죠. 근데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66억이랍니다. 자산 가치가. 그죠? 자, 이래서 서울은 특별한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 서울에서 반드시 1가구는 어떻게 한다? 주택을 사놓고 보자. 이게 김수영의 중개사 TV의 핵심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빌라는 1년 전보다 30%나 급증했답니다. 자, 전용 59제곱미터에서 44제곱미터로 집 크기가 줄어들었는데 분담금은 1억 8천만 원이나 내야 한다면 과연 누가 공공재건축에 동의하겠는가? 자, 황보 숨은 중고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장의 말입니다. 자, 전용 59제곱미터에서 44제곱미터로 집 크기가 줄어드는데 분담금은 1억 8천만 원이나 내야 한다면 누가 공공재건축에 동의하겠는가? 맞는 말이죠. 자, 1976년 전용 면적 48에서 61제곱미터 276가구로 건설된 서울 광진구 중고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한 것 중 하나다. 자, 76년도에 지었으니까 너무나 노후화됐죠. 용적률 300%의 공공재건축 추진 시 370가구를 건립할 수 있어 민간 재건축 가구 수 296가구보다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20일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공공재건축의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5층 건물 외벽 곳곳에 금이 가고 주차도 3가구의 한대꼴이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컸지만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 가장 큰 난관은 분담금이다. 용적률이 늘지만 기부 체납 임대주택이 58가구나 돼 큰 수익이 안 된다는 게 조합 판단이다. 더구나 70%에 가까운 주민은 재건축 후 지금보다 더 좁거나 같은 크기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도 분담금은 1억 1천만 원에서 3억 원을 내야 된다. 공공재건축보다는 1대1 재건축이나 민간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 문병수 중고아파트 2단지 자치회장은 LH의 신층 컨설팅 결과와 오세훈 시장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 그래서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에 당선됨으로써 공공재건축에 대한 현학적인 언론에 나오는 내용보다 아주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민이 똑같은 집 보다 더 작은 집으로 가는데 근데 분담금은 더 많이 내라 그러고. 자, 공공재건축보다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좋은 점만 받으면 되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개발의 정책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재산을 치부해서 비리가 있다고 해서 나쁘지. 자,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개발 이론은 절대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국가죠. 진영 논리로 남의 편은 절대 타도하자 공산당입니까 이게. 그죠? 국민의힘이 공산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보다 더 적폐 세우려고 몰아요. 북한이 주적이지. 그죠? 이 진영 논리는 국가가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다 발전해야지. 니도 잘못하면 이쪽으로 정권을 바꿔주고 이렇게 정권이 서로 좋은 것은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권은 상대편에 있는 정책은 하나도 쓰지 않으려고 그러죠. 일부러. 자, 그래서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공 재건축은 오세훈에 대한 민간 재건축보다 더 주민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물론 오세훈에 대한 재개발 민간 재건축이 급속도로 완화되면 부동산 투기가 더 불에 기름을 붓겠죠. 그래서 급속도로 완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중간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해법 기간이 대선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은 부동산이 혼란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 재건축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게 김수영 중개사TV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문제는 공공 재건축 추진의 가격만 급등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만 해도 3억 원대 초반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2월 5억 6천만 원대 실거래가 됐다. 최준자 경안 3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는 최춘자 부동산 대표는 매물이 그림자도 못 볼 정도로 사라지고 전세도 2억 원대에서 3억 원대로 올랐다.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을 올리고 가구 수가 임대주택을 늘리는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공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중국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인기가 없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으로 2025년까지 총 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건축 선도사 후보지 5곳 공급 물량은 모두 합해 2,200가구에 불과했다. 재건축 대장주인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잠실 주공 5단지 등도 모두 빠졌다. 그래서 어떻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형식상 보이기식이죠. 보이기식. 그래서 주민의 수가 없는 곳만 재건축 후보 선정지가 됐죠. 용적률이 400%에서 600%로 올라갔고 층수도 35층에서 49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분양가가 걱정이네요. 흑석 2구역 주민 설명회 참석자의 말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영석교에서 열린 흑석 2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지금까지 발표된 총 24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최초로 사업 추진 방안을 담은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이날 두 차례로 열린 설명회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최고 49층, 용적률 600%, 1324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구체적 조건을 제시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만큼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진식 흑석 2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장도 LH공사가 적극 나서 협의한 덕분에 당초 조건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환영했다. 지난해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은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8곳의 시범사업 1차 후보지가 발표했는데 이어 3월 2차 후보지 16곳이 선정됐다. 공공재건축과 달리 공공재개발은 시장의 관심도 높다. 정부는 5.6 대책 당시 제시한 2022년까지 목표 물량 2만 원을 이미 초과 달성했다. 공공재개발 건축은 재건축보다는 공공재개발은 주민의 갈등을 좀 완화해주고 갈등을 협의하는 어떤 효과로서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역시 높아진다는 말이 맞죠. 그러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조정하지 않으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설명에 따르면 흑석 2구역 공공재개발 분양가는 3.3제곱미터 1평당 4,22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 평당 4,224만 원이랍니다. 이 경우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는 10억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13억 원대가 된다. 조합원 분양가도 59제곱미터가 8억 원대, 84제곱미터가 10억 원대에 달한다. 결국 공공재개발의 분양가가 민간재개발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공공재개발 성공사를 만들기 위해 특혜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나 공공성을 높여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공공재개발의 당초 취지는 무색해졌다. 흑석 2구역은 건축비도 평당 65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인기가 좋지만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다는 말은 투기 심리가 더 오른다는 말입니다. 아파트가 더 비싼 아파트만 짓겠다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뿌리내릴 수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정책은 용두사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선 때까지는 투자 심리를 보수로 하시고 1가구 1주택 최초 주택을 할 때는 반드시 주택을 구입할 것. 대출을 받더라도 주택을 구입하고 볼 것. 그죠? 하지만 2가구 3가구 때는 있는 돈으로 투자할 것. 그 다음에 핵심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인근 지역에 투자할 것.
지금 있는 지역은, 선정된 지역은 이미 집값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됐죠. 자, 빌라와 아파트, 단독주택에 투자하지 오피스텔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 가치를 봐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 18년 경력의 임계선 흑석 아크로 부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업자라 이거죠. 18년 경력의 부동산 업자는 자, 흑석동에서는 2017년만 해도 1억 원만 있으면 세를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웃돈만 11억 원이어서 손에 10억 원이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없답니다. 자, 이처럼 뜨거운 흑석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고분양가 공공재개발이 오히려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자,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성명을 통해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 돌아가던 이익을 LH 등 공공기관이 누리기 위해 난개발을 조장하는 사업이다. 아예 대놓고 비판하죠. LH가 일반 투기세력과 똑같다. 이렇게 대놓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말입니다. 자, 이상 한국일보의 박일근 논설위원회 오피니언 부동산 공공재개발 재건축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용두삼이 정책이 실패될 확률이 높다는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뉴스를 종합해서 보면 반드시 1가구 1주택 자산을 증식할 때는 서울 지역은 반드시 주택을 사라. 아파트든 주택을 사라. 그래야 자산이 증식됩니다. 언제까지 10년을 근무해도 60억 벌겠어요? 근데 아파트를 사면 1년 6개월마다 억씩 올라오죠. 이게 불행하지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2가구, 3가구부터는 대출을 안고 절대 집을 사지 마자. 부동산 시기가 1년간은 아주 불확실성이 크다. 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김수영의 중개사TV 뉴스를 읽어주면서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뉴스를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